만약 미국이 자신의 최강 동맹 조직인 나토의 회원국을 침공한다면 당신의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그냥 황당한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 백악관에서 실제로 검토했던 시나리오였거든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침공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그저 괴짜 대통령의 해프닝으로 기억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21세기 자원 전쟁의 서막과 세계 경제 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무서운 방아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황당한 사건을 경제적인 현미경으로 아주 정밀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단순히 땅을 뺏는 제국주의적 망상이 아니라 그 행동 하나가 어떻게 글로벌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거대한 나비 효과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국제 정세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우리 집 금고와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적 호기심을 탐험하는 호기심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그린란드 침공설이라는 다소 엉뚱해 보이는 주제를 통해 그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헤쳐 볼 겁니다. 왜 하필 얼음으로 뒤덮인 땅 그린란드였을까요? 침공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경제적 이득을 얻고 또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2026년 현재의 시점에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 하나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흥미로운 지식 탐험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다락방의 멤버가 되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가 그린란드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뭘까요? 아마 대부분 거대한 빙하, 북극곰 그리고 이누이트 원주민 정도일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힘든 거대한 얼음 덩어리죠. 실제로 그린란드의 80% 이상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20세기적인 관점입니다. 21세기 경제, 특히 첨단 산업의 관점에서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핵심 자원이 잠들어 있는 기회의 땅, 엘도라도와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는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노린 이유가 단지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린란드 주변 해역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는 북극 전체에 전 세계 미발견 석유의 13%, 천연가스의 30%가 묻혀 있다고 추정했고 그중 상당량이 그린란드 인근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요. 진짜 핵심은 바로 히토류, Rare Earth Elements입니다. 히토류가 무엇인지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 볼까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F-35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까지 우리가 현대 문명의 이기라고 부르는 거의 모든 첨단 제품에는 비타민처럼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원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히토류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순식간에 첨단 산업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잡힌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린란드에 중국 외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큰 규모의 히토류 광산 중 하나인 크반네펠트 케이바네프젤드 프로젝트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전기차 모터의 핵심 소재인 너디뮴, 디스프로슘을 포함해 막대한 양의 히토류가 묻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공급망 불안으로 히토류 가격은 지난 3년간 200% 이상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린란드를 직접 소유한다는 것은 중국의 공급망 독점을 단번에 깨뜨리고 미래 첨단 산업의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치트키를 손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구온난화의 역설이에요. 기후변화로 그린란드의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과거에는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광물 자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동시에 북극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것보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운송 기간을 최대 2주나 단축할 수 있어요. 이건 물류 비용의 혁신적인 절감을 의미하죠. 즉, 그린란드는 미래 자원의 보고이자 새로운 글로벌 물류의 허브가 될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땅인 겁니다. 트럼프가 노린 것은 바로 이 미래의 가치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미국이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손에 넣기 위해 동맹을 배신하고 침공을 감행했다면 과연 남는 장사였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경제적 계산서가 펼쳐집니다. 트럼프는 자신을 거래의 달인, Master of the Deal 이라고 칭했죠.
그의 관점에서 그린란드를 얻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최고의 거래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희토류, 석유, 북극 항로의 가치를 생각하면 군사적 행동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과 시스템 붕괴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의미해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는 순간 미국은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바로 나토라는 지난 70여 년간 유럽의 평화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해준 가장 강력한 군사 동맹입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미국이 덴마크,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을 공격하는 순간 이론적으로 나토는 미국을 상대로 방어 전쟁을 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나토의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에 나토가 미국과 전쟁을 벌일 수는 없겠죠.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나토는 즉시 붕괴하고 그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나토가 붕괴하면 어떤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까요? 첫째, 안보 무임승차의 종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나토를 통해 유럽의 방위를 상당 부분 책임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유럽 시장의 안정을 유지해 왔습니다. 나토가 사라지면 유럽 각국은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하며 자체 방어에 나서야 하고 이는 유럽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겁니다. 유럽은 미국의 가장 큰 교역 파트너 중 하나예요. 2025년 기준 미국의 대두이 EU 수출액은 약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미국의 수출길도 막히게 되는 거죠. 둘째, 신뢰의 붕괴와 달러 패권의 위기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설례는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겁니다. 미국이 주도해온 규칙 기반 국제 질서,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는 완전히 무너지고 힘이 곧 정의인 약육강식의 시대가 다시 열리게 되겠죠. 이런 세상에서 국가들은 더 이상 미국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의 비중을 줄이기 시작할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미 국채의 지위가 흔들리는 순간 미국은 더 이상 값싼 이자로 돈을 빌려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울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 금리의 폭등과 달러 가치의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경제적 재앙의 시나리오죠. 2026년 1월 현재 KOSPI 지수는 3,350선을 오르내리고 S&P 500 지수는 6,100포인트를 기록하며 아슬아슬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전 세계 주식시장은 최소 30% 이상 폭락하며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겪게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결론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의 자원을 얻어서 얻는 이익은 수십조 달러 수준일 수 있지만 그 대가로 나토 동맹과 국제 질서 그리고 달러 패권의 신뢰를 잃음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수천조 달러를 넘어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건 세기의 거래가 아니라 자기 집에 대들보를 뽑아 땔감으로 쓰는 것과 같은 최악의 악수 이슈인 셈이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의 이런 행동이 다른 나라들에게는 어떤 신호를 주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됩니다. 미국이 국익이라는 명분으로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이는 다른 강대국들에게 우리도 그래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증 (permission structure)를 발급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웃음을 지을 국가는 바로 중국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는데 왜 중국이 웃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대만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반드시 통일해야 할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죠. 그동안 중국이 무력 사용을 주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대만 침공 시 미국의 군사적 개입과 그로 인한 국제사회의 혹독한 경제 제재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국이 먼저 동맹국을 침공해서 국제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명분과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너희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는 논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어떤 경제적 나비 효과가 발생할까요? 이건 그린란드 시나리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재앙입니다. 대만에는 전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생산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TSMC가 있습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에서는 그 점유율이 90%를 넘어서요.
우리가 쓰는 아이폰, 컴퓨터의 CPU, 데이터 센터의 서버, 심지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기술을 구현하는 모든 핵심 반도체가 사실상 TSMC의 손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장악해 TSMC를 손에 넣는다면 중국은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를 갖게 됩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애플은 새로운 아이폰을 생산할 수 없고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도 멈추게 될 겁니다. 삼성전자나 인텔도 일부 반도체는 직접 생산하지만 생태계 전체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충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는 단순히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흐름 자체가 멈추거나 그 주도권이 완전히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죠.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희토류를 얻으려다 반도체라는 21세기 산업의 쌀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는 소탐대실의 극치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스텝 1. 미국이 그린란드를 침공하고 나토는 붕괴합니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폭등합니다. 스텝 2. 중국이 이를 기회로 대만을 침공합니다. 전 세계는 TSMC의 공장이 파괴될 것을 우려해 극심한 반도체 패닉에 빠집니다. 스텝 3.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제품 및 자동차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스텝 4. 전 세계적인 공급망 인플레이션과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며 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뛰어넘는 글로벌 대공황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침공설은 단순히 영토 확장의 야욕이 아니라 이처럼 전 세계를 경제적 아마겟돈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현재 우리는 이 해프닝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트럼프의 그린란드 해프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21세기의 자원 전쟁은 더 이상 탱크와 미사일로 땅을 점령하는 20세기적인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모든 것을 잃는 지름길이죠. 2020년대 초반을 휩쓴 반도체 전쟁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을 거치면서 세계는 이제 경제 안보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핵심 자원과 기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곧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운 게임의 법칙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침공과 약탈이 아니라 바로 협력과 투명한 규칙에 기반한 파트너십입니다. 실제로 최근 그린란드에서는 트럼프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유럽연합과 캐나다의 광물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지속가능한 희토류 개발을 위한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자원을 채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고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그린란드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며 현지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을 채택했어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자원 확보의 모범 답안입니다. 군사적 위협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규칙 아래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만드는 거죠. 미국 역시 최근에는 동맹국들과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 MSP와 같은 협력체를 구축하며 중국에 대항하는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시대의 일방주의가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율적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한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린란드 침공설은 제국주의적 야망이 어떻게 공멸을 부르는지, 그리고 진정한 국익은 고립과 갈등이 아닌 신뢰와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편의 블랙 코미디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침공설이라는 황당한 사건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핵심을 요약하자면 이 계획은 그린란드의 막대한 자원 가치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 붕괴와 달러 패권의 위기라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하는 최악의 선택이었다는 것. 더 나아가 이는 중국에게 대만 침공의 빌미를 주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마비시키고 글로벌 경제를 공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건이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 특히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움직임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선택 하나하나가 당장 내일의 환율과 주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꾸준히 국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이면에 숨은 경제적 맥락을 읽어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미국이 나토 동맹국을 침공한다면 당신의 주식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답을 아시겠죠? 아마도 끔찍한 파란색으로 물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그 이유와 과정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비슷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호기심 다락방의 다음 탐험에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가장 먼저 새로운 지적 모험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호기심 다락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